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7월 2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이 되겠습니다. 하이퍼 글로벌리즘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유튜브에서 세뇌 탈출 백모라고 보수주의 성격이 강한 친구가 소개를 해서 좀 가끔 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과 돈이 구세주의이며 구원자, 주권국가 및 자유공화국은 거추장스러운 족쇄, 왕년의 스탈린주의자, 모태통주의자, 김일성주의자도 세계 시장에 푹 담그어 돈맛을 알게 만들면 착해진다. 세계 시장과 돈이 구세주의며 구원자이다. 주권국가 및 자유공화국은 거추장스러운 족쇄가 되었다라고 갈라고 있습니다.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탄생에 대해서는 1989년 천안문 학살 면제부에서 1991년 소련 붕괴까지의 시기에 일어났다. 등소평의 도광량에도 이런 하이퍼 글로벌리즘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편지에 담긴 세 개의 명제, 이 윤 대통령의 편지를 구치소에 있으면서 쓴 내용인지 어떻게 입수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소리를 하는 한국 정치인은 존재하지 않는데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했다는 것을 좀 부각을 시키고 있네요. 하이퍼 글로벌리즘이 만악의 근원, 중국이 날뛰고 반문명 해체주의, DEI, 다양성, 닥치고 평등, 포용성은 모두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지원으로 기세를 잡음. 특히 그 포용성 자본주의라는 표현은 로스차일드 글로벌 금융에서 또 주장했던 거죠. 트럼프의 과업, 미국에서 하이퍼 글로벌리즘을 제업, 이 제업의 한자의 뜻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재를 하고 글쎄요,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문화, 제가 그래서 요거는 제가 물음표를 좀 붙였고, 미국을 위대한 자유공화국으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 강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과연 그런 건지. 윤석열도 일맥상통한다. 윤석열 캐치프레이즈 자유수호 주권회복, 이게 레시피로 언급이 됐다. 하이퍼 글로벌리즘에 대한 대책으로 이렇게 레시피를 언급을 했다고 그 백모는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모가 이런 표현을 하네요. 나는 프리메이슨을 거의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한마디로 과거 토목 기술자 집단에서 시작된 것이고, 즉 노동자도 아니고 길드에 속하지도 않는 기술자 집단. 그래서 범위가 넓어 나라마다 쉽게 정의하기가 어렵다. 그게 글로벌리즘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너무 비약적인 얘기라고 본다. 이런 취지의 방송을 했습니다. 저는 쭉 생각해 오고 있는 게 산업혁명서부터 이루어진 산업자본주의가 이제 금융자본주의로 다 속해지고 있다. 이것이 저는 글로벌 리스트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현재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에 챗GPT한테 물어봤습니다. 하이퍼 글로벌리즘은 기존의 글로벌리즘이 극단적으로 심화된 형태를 의미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는 국경, 국가주권, 지역적 특성을 약화시키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과 생산 단위로 통합된다는 개념을 담고 있다. 핵심 개념은 극단적 자유주의, 국가주권의 약화, 노동과 자본의 완전한 이동 자유, 문화적 동질화, 여기에서는 맥도날드, 넷플릭스 등 역량 이렇게 돼 있는데 넷플릭스 등의 역량 이런 것 등에는
K 문화 이런 것도 요즘에 퍼져 나가고 있죠. 아마 이런 에서는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과거 홍콩 영화가 유행했을 시기, 그 다음에 일본의 문화가 세계에 좀 잘 팔렸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식상을 해가지고 어디 잘 팔리는 그 동양적인 문화가 없느냐. 그게 K-팝이나 K-팝 문화가 약간 전통에서 서구화된 거가 들어오면서 서구식이 짬뽕이 됐기 때문에 요거 장사가 되겠다고 해서 풀고 있는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장점, 전 세계 경제 성장 가능성 증가, 소비 선택권 확대 및 가격이나 기술과 정보의 빠른 확산, 비판점, 불평등의 심화, 그 다음에 노동 착취, 획일화, 환경 파괴 이런 것들이 비판이 있고요. 피케티 같은 학자도 비판론에 좀 있다고 그러죠. 하이퍼 글로벌리즘의 반동이 일어났는데 최근 몇 년간은 디글로벌화 또는 슬로우 발리제이션 이라는 반작용도 일어나고 있다고 챗GPT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렉시트, 미중 무역전쟁,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작은 우선주의와 공급망 다변화가 부상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디커플링도 디글로벌화 거의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뭔가 부족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설명이. 어쨌든 2차 트럼프 2.0 20일에 이제 반년이 됐는데 전방위로 미국 제1변한 미정치 보이지 않는 그합이라는 제목으로 시오바라 히사시가 산케이 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의 황금시대를 만들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당선인은 불법 이민 대책과 무역전쟁, 다양성 추진 철회 등의 전방위로 나서 내정 외교를 확 바꿨다. 지지자는 환희하지만 사회분단은 진행되고 과제가 쌓여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제1차 정권에서도 미국 제1을 내걸고 기존 정치의 전환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1월에 돌아온 후의 정권 운영은 한층 빠르고 첨예화됐다. 최우선시하는 불법 이민 문제에서는 국경 관리를 엄격화해 유입을 저지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군용기까지 도입해 본국으로 송환했다. 경제와 제조업 재건을 내세우는 트럼프는 미국은 무역으로 외국의 먹잇감이 돼 왔다는 독자적인 세계관을 갖고 거의 전 세계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호주의를 가속화했다. 성과는 현재 진행 중이다. 무역협의의 합의에는 현재 부족하고 평화중개를 목표로 한 러시아에 의한 우크라이나의 침략 정전은 아직 멀어 보인다. 사진은 그냥 제가 가져왔습니다. 황금시대에 돌아오다. 시답의 옛날부터 그 시대를 2만 한 4천년 주기에 북극성이 이동하는 그 시기에 12,000년 우리가 역사 시대라고 그러죠. 이제 반을 돌아왔는데 과거에 황금 시대가 있었다. 금은 동철 시대인데 지금 철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금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힐압 철학자들의 표현대로 하면은 그런 금의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를 좀 이렇게 쳐다보면서 가고 있는 그런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SM-6 쏘고 우주군도 동원, 미의 중견제 삼각 군사작전. 최유식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7월 20일 09시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호주에서 열린 다국적 합동훈련 탈리스만 세이버 2025, 미 육군 제3다영역 작전부대가 7월 16일 노던 준주에서 타이푼으로 SM-6 대한미사일 6발을 발사해 해상 목표물 함정을 격침했다고 미 국방부가 발표. 타이푼 포대는 작년 4월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처음으로 배치. 이번이 처음으로 대만 해협을 건너오는 중국 함정 타격을 위한 훈련으로 보인다. 올 3월에는 하와이에도 1개 포대가 들어왔다. 미 공군은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과 연계해 이달 초부터 12,000명의 병력과 400대의 각종 공군기를 동원한 리졸루트 포스 퍼시픽 훈련에 돌입. 대만에서 진행 중인 한광훈련에도 찰스 폴린 전 태평양 육군사령관과 미군 특수부대가 합류해서 훈련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훈련에는 미국과 호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19개국에서 35,000여 명의 병력이 참가해 사상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도 대형 수송함 마라도함 등을 보냈다. 한국은 크게 병력이 들어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타이푼 실사격 훈련은 미 국방부가 대만에서 전쟁이 났을 때 동맹국인 호주와 일본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밝히라고 요구한 시점에서 진행됐다. 한국에는 왜 요구를 안 했나 모르겠네요. 타이푼, 필리핀 이어 하와이에도 배치, 우주군도 실전 대비 궤도전 훈련을 했다는 뉴스도 추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 대통령 직권남용죄 기소 특검 계엄 선포로 항고. 어저께 우리나라 뉴스에 다 모든 언론 매체가 재구속 수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나왔는데 좀 일본 지지통신 거를 간단히 가져와 봤습니다. 좀 객관적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국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한 비상계엄 선언에 대해 수사하는 특별검사는 19일 윤 씨를 직권남용과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10일 윤 씨를 체포했다. 이번 기소에 따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윤 씨의 구속은 6개월에 이를 수 있다. 올 1월에는 자신에게 나온 구속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청이 막았다고 한다. 헌법은 비상계엄 선언의 요건으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19일 기자들에게 윤 씨는 국무위원의 국정에 대해 심의할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을 사전에 통지하는 헌법상 장치를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그 후 다른 참고인의 추가 조사나 증거 수집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라고 말해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윤 씨가 조사를 거부하고 있어 조기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시사통신에서는 좀 이렇게 그 밑에 얼굴에 아래쪽이 그늘해진 그런 사진을 좀 게재를 했네요. 법인세율 이미 세계 최고, 관세전쟁 초비상인데 정부 인상시동, 매몰차다. 최은서 기자가 뉴데일리에서 7월 19일 날 보도를 했습니다. 구윤철 세제 개편 앞두고 법인세 인상 시사. 이 구윤철이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 후보자라고 그럽니다. 한국 법인세율 미국, 일본 등 주요국보다 높아. 법인세 인상 세수 증가 미미, 기업 부담만 이라는 의견이 높고 정책 일관성 훼손돼 코리아 디스카운트 우려. 세금 깎아줘도 성장 소비 투자 뒷걸음질. 법인세율 인상 시사했다. 법인세율 인상 기업 투자 환경 위축 우려.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의견이 분분하다는 거죠. 법인세 최고 세율의 경우 미국은 35%에서 21%로 낮췄고 일본도 23.4%에서 23.2%로 인하했는데 우리나라가 24%, 1%, 25%에서 24% 내렸다가 다시 환원한다는 얘기인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제 감면 확대를 골자로 한 감세 패키지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O3BA가 의회 동의를 거쳐 시행됐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법인세율을 낮추는 것이 역설적으로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또 인터뷰에 응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클 수 있다. 실제 세수 증가는 크지 않은 반면 시장 신뢰 하락, 투자 위축, 외국 자본 이탈이 우려돼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주식시장 활성화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금은 시점도 명분도 효과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했다. 기업 총수들 그 대통령실로 불러다가 뭐 오찬도 하고 뭐 만찬도 했다고 그러면서 정부와 기업은 한 몸이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그 뜻이 뭐 기업한테 유리하게 해주겠다고 아닌데 한 몸이니까 우리가 하는 대로 니들은 명령 복점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재명 정부의 그 요구사항인 것 같죠? 그런 거 아니냐. 한 몸이라고 했을 때 뭔가 좋은 뜻으로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좋은 뜻이 전혀 아니올시다. 이렇게 이제 현실로 나타나고 있네요. 한 몸이니까 내가 머리니까 두목이니까 니들은 손발이야 인마.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 이게 독재 정권, 민주 독재 정권, 인민 독재 정권 이런 말로 좀 붙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가네요. 러시아 트럼프가 푸틴에게 50일 창을 선물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목전람회기 강화. 닉 패튼 올시, 로켄 켄트, 스비틀라나 블라소바 3명의 기자가 CNN에서 했는데 한마디로 50일 후에 뭐가 안 나오면 관세 100%를 매기겠다 이렇게 한 게 거꾸로 이 뉴스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50일 동안 트럼프한테 기회를 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지금 강화하고 있다는 뜻으로 뉴스는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는 인구 사기를 떨어뜨리고 전투 의지를 꺾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여름 공습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적의 성공의 큰 부분은 실제 상황에 대한 현장의 보고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위험을 평가하고 위에서 상황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큰 문제입니다. 거짓말은 우리 모두를 파괴할 것입니다. 라고 결론 부분을 가져왔는데 현장 상황이 아주 바로바로 그 지도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또 좀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토가 칼리닝그라드를 점령할 수 있다고 발언. 최근 미국 육군 유럽 아프리카 사령관인 크리스토퍼 도나유 장군이 언급한 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나토가 이스턴 플랭크 디터런스 라인 동부 전선 저지선 전략의 일환으로 유사시에 칼리닌그라드를 신속하게 제압하고 점령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언. 즉 이는 전술적 방어적 역 디터런스 능력에 대한 언급이자 나토가 실제로 점령하겠다는 공식 계획 발표는 아니다.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여 레오니드 슬루츠카 국가두마 외교위원장 등이 칼리닝그라드는 러시아 영토인 만큼 공격은 핵보복 대상이라며 나토의 이 발표를 사실상 전쟁선이라고 간주하고 있다. 그냥 챗GPT에서 찾았어요. 만약 나토가 러시아령 칼리닝그라드를 점령한다면 러시아는 핵보복을 정말 할 수 있을까? 보복을 하더라도 어디로 쏠 것이냐 결정할 수 있겠느냐? 한 발 쏘면 10발은 맞을 것이다. 영독 군사동맹도 이전에 맺어졌죠. 칼리닝그라드는 2차 대전까지는 나치 독일이 지배하던 곳이었죠. 여기 물론 폴란드 위입니다만은
폴란드는 칼리닝그라드 국경과 벨라루스에 대한 한국산 탱크를 전진 배치, 쫙 여기에 그 벨라루스가 여기인데 쫙 그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그 K2 전차 등을 칼리닝그라드와 그 다음에 그 벨라루스 여기에 대거 이 배치를 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호주,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에브롬스 탱크 인도, 로이터 7월 19일 날 보도한 내용입니다. 우크라이나에 2억 4,500만 호주 달러, 1억 6천만 달러 규모의 패키지 일환으로 M1, A1 에이브럼스 탱크를 인도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주가 먼 데에서도 이렇게까지 그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또한 호주는 러시아에 대한 알루미나 및 알루미늄 광석, 보크사이트 포함을 수출을 금지했으며 약 1,000명의 러시아 개인과 단체를 제재하고 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3차 세계대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매듭지어진다? 질까요? 라는 물음표겠죠. 사또 유 기자가 SPA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란의 분쟁은 세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거쳐 6월 24일 정전 합의를 했다고는 하지만 긴장 상태는 계속되고 있다. 이란은 이슬람 세계 혁명의 사상을 가진 국가입니다. 첫걸음으로 이슬람교의 성지인 유대교 기독교에서도 성지입니다만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유대인 국가 이스라엘을 지도상에서 말소하려고 하고 있다. 6월 13일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핵 관련 시설을 공습했고 22일 미군이 지하 깊은 곳에 설치된 이란 핵 관련 시설을 공습했다. 현재 우리는 제3차 세계대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저는 6월 23일 3시가 넘어서 테라이브 교회에 있는 전 모사드 이스라엘 첩보 특무청 간부와 통신 앱으로 대화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에 의한 독재 정권이라고 보는 편이 좋다. 우리는 트럼프의 원맨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 능력을 파괴할 수 있다는 기회를 이용해 전설상의 인물이 되고 싶을 것이다. 문제는 이란이 보복할 경우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인데 트럼프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전망은 전혀 서지 않는다는 것이 솔직한 점이다. 여론적 수준의 뉴스를 냈네요. 윤석열 전직 대통령은 감옥에 있어야 할 인물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반미 친중 친목. 저도 그 국가 정치 세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 상관관계표를 대립관계표를 한번 표현해서 해보고 있죠. 반중과 친미 그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친중과 반미 이런 단순한 게 아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죠. 이명동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는데 뉴시스 거를 인용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 사법대사를 지낸 모스탄 한국면 탄혁명 우리나라에 탄씨가 있었나 몰라요. 이거 중국 귀화성 씨 아닙니까? 우리나라 탄씨 있다는 얘기 못 들었는데. 단씨는 있던 것 같은데 단씨.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감옥에 있어야 할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18일 오후 중구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페이크 프레지던트 가짜 대통령 이재명 집회에서 오늘 윤 전 대통령을 재구금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 현재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이 우리의 실질적인 적이라고 말하는 상황이다. 북한을 적이라고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을 적이라고 말하는 정권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현재 이재명 정권은 반미, 친중, 친북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 측근들이 대체로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아무 이유 없이 스스로 자살을 택했다고 생각하는가? 이 대통령은 조사를 받아야 마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파계 학생단체인 자유대 등이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 이재명은 그만둬라 등을 외치며 행진했다. 또 반대편 데모도 있었다고 그러네요. 한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단의 17일 탄 교수가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를 방문해 이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 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다. 부정선거론자로 알려진 모스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한국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주장과 이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해 왔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보다도 2024년 총선 선거의 부정선거로는 좀 있어 볼 수 있기는 할 것 같지만은 부정선거 가지고 뭐 정치가 어떻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극우를 이렇게 자극해 가지고 들뜨게 만드는, 글쎄요, 그게 어떤 건지 자관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이재용 회장 무죄, 확정 마녀 사냥식 수사 뒷받침한 한국 사회 분포 여전히 제2, 제3성을 낳을까라는 뭔가 애매모시기한 제목으로 박순찬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습니다. 이 일본판입니다. 이재명 회장의 재판소 출정 상황이라고 해서 국정개입 사건 재판에서 83회 출두를 했다. 2017년부터 4월 21일 1월까지 1심 공소권 대법원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합병 분식회계 사건 재판은 100회 출정을 했고 2021년 4월부터 2025년 7월까지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이 토탈 185회 그렇게 끌려 출정하면서 뭔 사업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겠죠. 항상 법정에 가야 하는 오너 앞에서 도전적이고 과감한 신사업을 보고할 수 있는 사장이 몇이나 되겠느냐, 이게 이제 핵심이겠죠. 요즘 삼성이 좀 안 좋은데, 삼성의 잃어버린 시간 4년은 인공지능 혁명이 급속히 진행되던 시기였다. 미 기업도 비관세 장벽 비판, 외국 기업 경영자들도 과도한 수사와 처벌을 한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한다. 자칫 교도소 행위 두려워 외국인 CEO가 한국의 오기를 꺼리고 결국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비관세 장벽을 치고 있는 셈 아니냐. 삼성전자 중국 공장 철수는 뺏기고 나오는 것이나 마찬가지랍니다. 그 고정자산을 다 뜯어가지고 가져올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괴롭혔는지 답이 나온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나빠지는 거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냐? 그놈이 이재용을 법정 구속하려고 사주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용의자다. 그러니까 누가 괴롭혔는지 답이 나온다. 중국도 될 수 있고요. 미국 투기자본도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삼성이 안 되면은 이득을 볼 때가 그놈이 뒤에서 사주한 놈일 것이다. 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신세계 질서 애매모호한 제목으로 해서 자기네들 이 서클에 게시판에 올리는 글들과 대화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러 가지 방면에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참고 자료로 제가 좀 저장해 놓고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할 때 좀 저도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굵은 글씨로 한 거는 이제 하나 읽고 넘어가죠. 카드는 협박용이지 사용하는 게 아니다. 트럼프의 그 카드 협박용이지 사용하지는 직접 않는다. 김혜경 여사와 손잡은 조수미 알고 보니 선화예고 동문 인연. 통일교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권성동 통일교 자금 받은 적 없어. 야당 탄압이다. 근데 일본 정치인 중에서 통일교 돈 안 받아 처먹은 놈이 거의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뭐 남묘호랑객교라고 창가학회가 만든 공명당의 그 설립자가 또 제일 조선인이라고 하네요. 그런 것까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관 이 상관관계 추론은 어마 뛰어난 그런 방송입니다. 국제관계 이슈가 요즘 너무 많다. 뭐 이런 얘기고, 한반도 전방 후원 고분 분포 지역에 물난리가 났다. 대부분 무슨 사건이 나면은 천벌 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광주광역시에 그 물난리가 난 것은 천벌 아니냐? 뭐 이런 쪽에 이제 농담 비슷하게 했는데, 비가 계속 와가지고 경남 뭐 산청군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인명사고도 사망사고도 막 그 집계가 되고, 이런 상황이죠. 이게 지금 뭐 우리나라만 당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텍사스에 젊은 애들이 그 급류에 밀려서 사망한 거라든지, 뭐 중국은 하도 많이 발생하니까 뉴스에도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최태원 제조 AI 최대 위협은 중국, 일본과 손잡아야. 친중 정치인인 줄 알았는데 무슨 이런 생뚱맞은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발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런 표현도 하나 만마지막에 나왔는데, 프랑스의 영부인으로 알려진 브리트질 마크롱, 일명 장 미셸드 로스차일드, 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성전환 수술로 해서, 근데 그 마크롱과 나이 차이가 맞죠. 그 선생과 교사와 그 학생이었는데 마크롱이 학생이었다며.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그냥 얼굴 쳐맞는 거 그거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봐요. 그리고 왼쪽에 또 정리한 것은 안중근은 조선식민지로 만든 장본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우리나라 뭐그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했을 때는 대한제국이었지 그 독립운동가가 아니에요. 안중근은 우리나라가 독립 대한제국으로 있을 때 하얼빈에서 그렇게 암살을 했는데, 얼굴도 몰랐다는데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오스왈드 수준의 안중근 아니야. 진짜 죽인 거는 이토 후미를 반대하는 일본 내 어떤 암살자가 죽일 수 있다. 이런 소설을 또 있을 수 있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그 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알아볼 만 하겠네요. 야루칸트강이라는 게 티베트 쪽인가 어디 그 쪽인데, 압록강이라는 이게 이제 음차문자가 돼서 만주하는 야루켄트, 칸트는 돌로 쌓인 성이라는 의미다. 우리가 켄트 담배일 때 켄트의 성 그림이 돼 있죠. 백마 성강이란 뜻이다. 고대 왕국의 수도가 그래서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부여에 백마강이 있죠. 그리고 압록강, 이런 것도 근처에 이제 평양이라는 수도가 있었고, 어쨌든 그 티베트 쪽에 야르칸트강이라고 있다는 것은 그 근처에 뭔가 고대의 국가의 수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초고대 문명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댐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유적이 물에 묻히게 되고 있다. 그리고 고대 문명을 발굴하려고 그러면은 다 핵실험 또는 분쟁 지역을 만들어서 일반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또 그렇게 또 돼 있다 이거예요.
전시작전 통제권 농점 정리 이층권 TV 주적에 따라 국방전력은 달라진다. 그런데 우리나라 주적에 대해서 지금 장관 후보들이 딴 소리들을 내고 있습니다. 정동영 북주적 아니야. 말한 다음 날 안규백 북은 주적. 우리나라를 소멸 혹은 정복하겠다는 국가들이 있다면 그들이 우리의 주적이라고 안규백이 얘기했는데 이 뜻은 정동영하고 마찬가지의 견해가 아닌가 봅니다. 김정은이가 우리는 남쪽을 칠 전혀 생각이 없다. 우리는 딴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니들이 치면은 너희들은 소멸할 거야 라고 협박을 했죠. 그러니까 정동영이나 안규백이나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제가 해석할 때는. 아임드 서비스라고 미국 그 국방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는 2차 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안보 위협이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을 위협 축으로 명기를 했고 2025년도 그 미국 국방 예산은 9,247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83조 212.5억 원. 그래서 그 천조국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제일 먼저 나온 항목이 인도 태평양인데 제일 먼저 언급된 지역이 한반도이다. 그리고 처음 사용된 단어가 프로이비트다. 여기에서 그 한반도에 주둔한, 그러니까 옛날에는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라 그랬는데 지금은 한반도에서 주둔한 미군의 변경을 하려고 그러면은 미국 국방장관이 의회에 인증하기 전까지는 그럴 수 없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 주한미군을 그 마음대로 줄이거나 이동할 수 없다.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에도 나온 얘기지만은 이제 폼페이오 장군이 중국은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위원장께서 매우 행복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김정은 책상을 치고 크고 웃으면서 중국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중국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으니까 제가 농담 삼아서 서울의 인구가 너무 많이 몰리니까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자. 그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주한미군이 평양에도 주둔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고 싶은 거예요. 한반도에서의 미국 태세 축소나 연합사령부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의 변경을 금지한다. 그러니까 한국이 뭐 정권이 바뀌게 깨불지 말어. 우리가 그 너희들이 스스로 이 자체적으로 전쟁 수행력이 이때면은 넘겨주더라도 평상시는 니들이 다 지휘하잖아. 전쟁 시만 우리가 하겠다는데 뭔 말이 많냐 이 새끼들아. 속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미국 애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 상륙했던 그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고 45년 9월 8일에 인천에 상륙을 해서 진군을 해 들어왔죠. 그리고 또 한 번 들어온 것은 1950년 7월 1일, 6월 25일 전쟁이 발생되고서 부산으로 들어와서 해면서 많은 미군들이 전사를 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압도적인 화력인 미국 공군 비행대대 오산의 창설 한국에 가져오려고 미국 공군 비행대대를 오산에 다시 창설했답니다. 줄이기는 뭘 줄이냐. 이게 뭐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아무리 봐도 중국과의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맹이란 공통의 적을 공유하는 나라들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동맹 문문하면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지.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주적으로 천명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동맹은 아니죠. 그러면은 동맹이 아닌 놈들한테 어떻게 전시작전 통제권을 넘기겠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6.25 때 메가더 장군한테 넘겼습니다. 작전권을.
전시 군사작전권을 그건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랬다 이게요. 그래서 이 메가더 장군은 자기의 영광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작전 통제권은 국가의 자존심 혹은 독립과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브룩스, 북, 핵보유로 상황 달라져 전작권 전환 재평가해야 된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하나의 전구로 간주한다는 개념이 아사히 신문에서 나왔는데 한국이 자꾸 뚱딴지 같은 얘기하면은 그거 전시 가능 지역이라고 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꽉 동맹을 해서 그렇게 갑시다 해가지고 한국 한반도에 마치 전쟁이 일어나길 바라는 듯한 그러니까 이런 게 저기 공조가 안 되니까 일본도 이런 생각을 자기네들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쏟아지는 뉴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 일반 서민들은 어떤 정보들을 선택을 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면서 인생을 또 어떻게 지낼지 고민해 보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